네,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탄탄한 실적들 가지고 있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탄력이 좋다가 삼성전자 쇼크가 오면서 지금 같이 좀 밀려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부품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언론 쪽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의 이제 실적 자체가 갤럭시 S4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가이던스가 좀 하회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시장에서 이제 단일 모델 측에서 이제 1억대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이 컸던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1억대라는 수치 자체가 사실상 따져보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수치는 아니고요. 초반에 굉장히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랠리가 좋다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1억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일 모델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와전되다 보니까 연간 1억대 판매 목표로 이렇게 좀 과장돼가지고 시장이 너무 큰 기대감을 준 것 같습니다.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 자체는 약 8천만 대 정도로 원래 처음에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 추세 자체로 본다면 약 7천만 대에서 약 6,500만 대 정도로 지금 많이 하향이 되었는데 1억대에서 7천만 대로 하향되는 것하고 8천만 대에서 7천만 대로 하향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좀 하락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런 추세 변동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모델이 잘 팔린다는 가정을 한다면 7천만 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자체는 좀 과도한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부품주들 가운데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갤럭시 S4 판매량이 7천만 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에 대해서 큰 영향 없이 우량한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과대 낙폭한 종목들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쇼크에 따라서 일단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IT 휴대폰 부품주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전 시간들에서 살펴볼 때 부품주들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네, 많이 했었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우리 양태원 대표님도 또 이슈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살펴볼,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IT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분배 차원에서 약간 BIT 종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은 이제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을 이제 코팅을 해서 그리고 완제품하고 그다음에 원마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팅 기술에 있어가지고 세계 글로벌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나라인 덴마크라는 유산균의 종주국에서도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입니다. 유산균 코팅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기업 소개 포인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산균 요즘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산균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이제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 비율이 장까지 살아서 가서 그 유산균의 효능을 발휘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업계의 기술력의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 코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해서 단백질 코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다당류를 코팅을 해서 이중 코팅을 해서 이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흔히 말해서 이 코팅 방법을 4세대 코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는 셀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그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유산균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유럽 쪽에는 크게 열려 있는데, 특히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크리스탄 한센 같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덴마크 내수 시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유산균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유산균을 코팅해서 이렇게 장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물질을 만드는 겁니까? 유산균 원말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유산균을 코팅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 듀오락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인가요? 듀오락이라 하면 이제 이전에는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아메이 쪽에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아메이 측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사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듀오락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함에 따라서 원재료부터 만들고 제품까지 양산을 하는데 제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약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말 형태도 있고 해서 섭취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유산균 음료, 장음료 이런 게 굉장히 그 많이 팔리고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선전에도 보면 장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살아서 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산균 가운데서 저렇게 알갱이처럼 씹히는 것도 있잖아요. 소위 코팅을 해서 집어넣는 건데 셀바이오텍 기술력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단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높아지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듀오락이라는 자체 브랜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원말 형태로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제품보다는 약간의 그런 그 이익 측면에서 조금 덜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자체 브랜드가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V를 돌리다 보면,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기업을 안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TV 광고라고 하면 유럽 쪽 광고밖에 못 봤었는데, 요즘에는 국내 TV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뭐 유명한 탤런트를 갖다가 또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이제 B2B 시장에서 B2C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M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유산균에 대해서 굉장히 특집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유산균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어머니들의 관심이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잠깐 보시면 2010년도에는 지금 완제품 비중이 29%. 죄송합니다. 이게 뭐 바뀐 것 같네요, 이게. 아닙니다. 예. 69%에서 지금 70.5%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말보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동사의 이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듀오락 사이트를 가 보시면 후기라든지 아니면 제품 판매 비중을 보면 한 번 구매했던 사람들이 그 효과를 느끼고 다시 재구매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실한 제품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의 이익 기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OEM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많이 생산을 하다가 자체 브랜드 비중들을 점차 높여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도 하고요. 그러면 제약으로 분류됩니까? 뭐 바이오 쪽으로 분류됩니까?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는 애매한데요. 일단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팩트 자체가 보시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굉장히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산균 자체의 기술력하고요. 그다음에 멀티코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여드름 치료제인 아토피 쪽 여드름 치료제와 그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대장암 같은 여러 가지 표적 치료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과 제약 쪽을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안정성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공략을 함에 따라서 일단은 꾸준한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굉장히 아주 탄력 있게 올라왔는데요.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봐주세요. 네, 실적 잠깐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부터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원인이냐면 기존까지만 해도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이 유산균 제조업체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일단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산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치료제 쪽으로 동사가 확대를 많이 함에 따라 가지고 제약과 바이오 쪽의 기업으로 약간 리밸류에이션 된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주가 자체도 이제 실적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원래 동사의 캐파 자체는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6월 달 정도에 약 300억 원을 추가를 해서 토탈 600억 원 정도 캐파를 증설을 함에 따라서 지금 2013년 같은 경우에도 3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도 15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든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마케팅비 증가와 여러 가지 좀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약간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 자체는 2014년에 약간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품 확대를 위한 기반 포석이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다시금 그 마진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2분기 때부터는 분기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10억 정도에 약 7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수치 자체는 하반기에 증설된 공장에서 얼마큼 돌아가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는 자본금이 47억 원인데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00억이니까. 네, 그렇죠. 310억인데 그 가운데 영업이익은 78%니까 이익률은 높은 편인데요.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조금 규모는 적다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주가는 근데 중소형주 치고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큰 그림과 그리고 증설에 대한 그 효과가 반영돼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터져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는 더 높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언급했던 크리스찬 한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퍼 자체가 약 27배까지 적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단순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업체로 밸류에이션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몰케어 리포트 눈여겨볼 중소형주 오늘은 셀바이오텍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이제 셀바이오텍 얘기하기 전에 이제 IT 휴대폰 부품주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성호 연구원이 가시고 나서 이슈 진단으로 그 얘기를 저희는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셀바이오텍 유아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